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5-1 그중에서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징, 자본주의 전개 과정까지 설명했고, 오늘은 그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강조하고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그 이 분석 강의라고 하는 교과서 분석 강의라는 이름으로 업로드했습니다. 먼저 교과서 분석 강의 들으신 학생에 한해서 다시 이 두 번째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의는 첫 번째 분석 강의 들은 다음에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9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의 특징이라고 했었습니다. 자본주의 특징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 자본주의 특징,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고 사적 이익의 추구를 인정하면서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사회 전체 부가 증가되는 그런 과정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과정을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한 것은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입니다.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자본주의 전개 과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첫 번째는 16세기 절대 왕정에서 채택한 중상주의 정책이죠. 중상주의 정책은 상업을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상업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상업만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중상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이 중상주의 정책이 지나치게 민간인의 경제활동을 중상주의 경제정책이 민간인들의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18세기 중반 애담 스미스가 무엇을 자유방임주의 그 경제 사상을 내세우면서 개인들의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하는 경제 사상을 내놓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자유방임주의 경제 체제를 자유방임주의라고 하는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해서 쭉 자유방임주의 정책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폐해가 일어난 거죠. 임금을 제대로 안 주고 아동들의 노동 착취, 도시 빈민, 빈부격차 이런 게 심화됐고 소수의 거대한 독점 기업이 발생하면서 경제순환이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1929년에 경제공황이 일어나죠. 경제공황. 그래서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대량의 기업이 도산하고 대량 실업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배경이 됐었죠. 거기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첫 번째 중상주의 정책, 두 번째
애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애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일어났고 대공황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 도산했다고 했죠. 2차 세계대전도 일어났고, 그러면서 대공황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자본주의 운영의 방식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 세 번째 수정자본주의로 변합니다. 수정자본주의는 혼합경제체제라고도 한다는 거, 여기 다 설명했고, 석유파동도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수정자본주의로 나가다 보니까 또 다른 석유 파동과 같은 이런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러면서 정부 개입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또 비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시장의 원리에 정부 간섭을 좀 줄이고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사상이 또 등장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이 전개 과정은 오른쪽에 다 나와 있고, 여기 오른쪽에 다 나와 있고, 이 내용을 오른쪽에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책 정리를 하면서 공부하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중상주의, 두 번째 자유방임주의, 세 번째 수정자본주의, 혼합경제체제라고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신자유주의가 있는데, 신자유주의는 책에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자유주의 보면은 뭐예요? 신자유주의는 세계화, 자유무역 확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정부 규제를 완화하면서 공기업까지 민영화시키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또 다른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거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 거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정리하라고 했었고,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은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입니다.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 오늘 수업은 여기부터입니다. 합리적 선택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 자본주의 자체가 개인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성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개인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개인들은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편익의 낱말뜻 경제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도 정리해 놓으세요. 경제 용어를 알아야 문제도 제대로 풀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뜻을 모르면, 기본 개념을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리겠죠. 그래서 편익,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나 만족감, 아주 쉽게 얘기하면 편익은 어떤 경제 선택을 했을 때 효용, 가치 또는 만족감, 이익,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어떤 경제 선택을 했을 때 치르게 되는 대가, 돈, 시간, 자원 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편익과 비용이라는 낱말 뜻을 알면 이 합리적 선택의 뜻은 여러분이 금방 알 겁니다. 편익, 즉 만족이 일정하다면 비용을 가장 적게 써야 되겠죠. 비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일정하다면 돈이나 일정 시간이 일정하다면 편익,
편익을 최대로 얻는, 만족감을 최대로 얻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편익이 일정하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선택한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최소 비용의 원칙이라 합니다. 최소 비용의 원칙. 최소 비용의 원칙. 최소 비용의 원칙. 비용이 일정하다면 편익, 만족감을 최대로 얻는 쪽으로 선택하게 되죠. 그것을 최대 효과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낱말들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결국 정리된 거, 합리적 선택이란 가급적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라 한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에 따라서 각 경제 주체는 어떻게 활동하냐. 여기서 경제 주체는 여기 나와 있듯이 가계, 기업, 정부를 뜻합니다. 여기는 정부가 안 나와 있는데 가계와 기업도 이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비용과 편익을 따져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계 같은 경우, 가계는 뭐예요? 우리 각각 각 가정들, 개인들이죠. 그래서 가게, 가정에서 물건을 얼마만큼, 얼마 주고 얼마나 값싸게, 이왕 똑같은 가치가 있다면 얼마나 저렴하게 사서 한 달 수입 중에서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소비할지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느 만큼을 통장에 저축할 것인지 이런 것을 가장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원료와 자본을 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생산해서 이익을 최대로 남기는가 이걸 따져서 합리적 선택을 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이 세세한 부분은 2학년 경제를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1학년 5-1 경제 5단원 경제편에서는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정도로만 여러분이 경제 기본 개념 이해하시고 기본 이해력 문제 푸는 정도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모의고사 준비하시고 수능 준비하시는 여러분은 더더욱 EBS 온라인 강의 들으시고 종합 문제도 푸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합리적 선택이 뭐라고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경제 선택을 하는 것을 합리적 선택이라 한다. 그렇게 간단히 알아두시고 이런 합리적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안 좋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합리적 선택의 한계랍니다. 한계. 그래서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같이 공부합시다. 두 번째 줄을 보면 개인이 각자 합리적 선택을 하면 개개인의 만족감이 커지므로 사회 전체의 효용도 커진다. 이게 일반적인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합리적 선택의 한계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합리적 선택의 한계는 이것입니다. 개인은 개인과 기업이 최대한 합리적 선택을 했어요. 합리적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익과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서 합리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때로는 사회 전체의 효용이 커지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을 절약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절약의 역설은 생각을 캐는 활동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합리적 선택을 해서 최대한 각 가게에서 절약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 투자가 활성화돼서 경기 호황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각 개인이 절약을 하는 최선의 합리적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은 투자가 안 돼서 불경기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절약의 역설이라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의 한계는 첫 번째 합리적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 효용이 줄어든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개인 간의 이익이 충돌하게 되는 거죠. 각자 자기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서로 개인이 충돌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개인과 기업이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규범을 어기는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 기업 같은 경우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최선의 선택을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규범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두 번째 합리적 선택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합리적 선택의 한계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5-1 본문 설명은 끝났고 활동 문제 관련해서는 생각을 기르는 활동 알아볼까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선생님이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5-1 마지막 134페이지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 같이 풀고 오늘 이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정리하기 중에 내용 확인하기 있죠. 1.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써보자.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도 설명을 들었다면 금방 쓸 수 있겠죠. 여러분이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그 활동 문제를 따로 그 한글 파일로 만들어서 정리해서 선생님이 업로드한 거 있는데 그 한글 파일 업로드한 그 내용에 스스로 정리하기 활동 문제 정답 예시 답안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스로 정리하기에 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자본주의의 특징, 의미 다 알아들어겠죠.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도,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경쟁하는 것 이런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근대 유럽에서 국가의 부를 증대하기 위해 정부가 상업을 보호하는 정책. 16세기 절대 왕정에서는 중상주의 정책을 수립했다고 했죠. 중상주의 정책을 수립하고 상업만을 장려한다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 합리적 선택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 만족을 얻도록 선택하는 것이다. 오늘 배운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그 다음에 2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정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문제 적용하기 중요합니다. 그림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과 주요 사건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은 무슨 설명했는지 여러분이 기억의 답, 니은의 답, 디귿의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기억. 애덤 스미스가 중상주의를 비판하면서 내놓은 경제이론. 경제이론이 뭐예요? 자유방임주의죠. 자유방임주의 또는 자유방임주의 정책. 여러분 쓰세요. 책에다 쓰세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제정책을 펴는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 정부가 시장에 어떻게 개입하게 됐는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제 정책을 펴는 계기가 된 역사 사건 뭐예요? 그 유명한 1929년에 일어났던 대공황이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경제 대공황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그 배경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 수정자본주의의 체제하에서 다시 등장한 주장으로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의견. 수정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다시 등장한 주장으로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의견. 수정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정부가 개입했더니 석유 파동 등등 해서 그 경제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비판이 일어났는데, 그 비판과 동시에 일어난 경제 정책이 신자유주의 사상에 따른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이 공부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또 등교 수업이 미루어졌습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 5-2 시장 경제와 경제 주체의 역할, 5-2 교과서 분석 강의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등교 개학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웃으면서 만나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